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는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나왔던 오늘의 이 12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 이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조금 상반되게 나온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쪽이 높으면 한쪽이 낮아야 되고 한쪽이 낮으면 높아야 되는데 둘 다 낮아졌거든요, 예상치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고용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는 5만 명이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은 4.4%가 나왔잖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고용 시장에 둔화는 있는데 고용 수요도 적고 공급도 적기 때문에 실업률은 잘 안 떨어지는, 잘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엊그제 생산성 지표도 보면은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연해 있는 AI로 인한 고용 시장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실업률도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기업들은 채용도 좀 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과연 1월에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전망을 보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페드와치를 보고 왔는데 1월 금리 동결 전망은 8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물가하고 결국엔 고용인데 물가 자체가 이번 달에 그 FOMC 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CPI하고 PPI 그리고 PC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전에 나왔던 수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가도 50불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거비 물가를 자극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뭐 2%대 초반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의 문제인데 좀 전에 보셨듯이 고용 지표가 실업률은 적게 나오고 있지만 고용자 수 자체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 둔화의 리스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침체로 갈 수 있는 고용 수준이냐라고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샴롤을 적용하려면은 이번에 4.7% 정도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4.4%가 나왔기 때문에 샴롤을 적용하는 실업률로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시장에는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미국 주요 주가지수 선물 시장도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시장의 예측에 의하면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결국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 최일호 상무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 판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연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어떻게 시나리오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합법이면은 이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불법일 경우가 좀 미묘해지긴 하는데 이전에 걷어들였던 관세 자체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일부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100빌리언 달러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TGA 잔고가 783빌리언 달러로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또 100빌리언 달러를 한 번에 반납을 하진 않을 겁니다. 나눠서 반납을 하면 이것이 채권 발행을 유발시켜서 금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내러티브는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나 우려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관세가 이게 상호 관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품목 관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플랜 B를 작동시켜서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세가 만약에 불법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소매 유통이라든지 관련 업종들의 수혜는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으로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당장 생각해 보면 국채를 더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물가가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금리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양쪽이 또 교차하거든요. 예. 금리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빌리언 달러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된다면 지금 TGA 잔고가 783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100빌리언 달러를 한 방에 TGA 잔고에서 빼서 반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도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서서히 반납을 한다면 금리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채권 발행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유가가 물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무기한 미국에 들여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이걸 확보하는 게 결국 핵심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미 해놨던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수혜 종목이 될 것인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섹터는 어떤 게 중요할지 최일호 사무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주가 자체는 유가하고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 자체가 민감한 그 수요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유가의 상방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와 주가가 상관관계가 크다면 그 쉐브론이나 엑스모빌이나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자체도 상방이 막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량 자체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유가 상승을 막고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다음에 눈을 돌린 곳이 그린란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덴마크 측과 만나서 매입을 하느냐 이 여부를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자, 과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군사적 수단까지 배제하지 않는 그런 강경책까지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린란드를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또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는 트루먼 대통령부터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중요성이 그때부터 부각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는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서는 결국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덴마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덴마크가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U와도 어느 정도의 그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그 상관관계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북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또 그린란드에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광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란드 같은 데서 히토류를 채굴을 해서 직접 자급하고 싶어 하려는 욕구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략적 요충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광물 확보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린란드를 직접 점령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충분히 자원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세게 내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린란드 개발이 진짜로 가능해지면서 수혜 섹터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방산 섹터는 수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진출을 한다면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린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에너지 채굴이나 이런 권한을 얻게 된다면 그쪽에서 또 저렴하게 할지 아니면은 비싸게 채굴이 될지 그 경제성 여부는 따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에너지 섹터에도 심리적으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산주 얘기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산업체에 대해서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일단 먼저 병 줬던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이 배당급 지급, 자사주 매입 금지 이런 걸 발표했던 그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적인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기업 하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돈을 걷어서 지원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금융 회사처럼 배당을 하고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냐? 오히려 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캐펙스를 투자하고 무기 확충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러기 전까지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좀 제한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은행에 창구지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일종의 경고 정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에 줬던 그런 병주고 얘는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군요. 그러면 예. 거꾸로 약을 준 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50% 증액한다고 예. 발표했는데 뭐 이게 또 실현 가능성인지 이것도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진짜로 이게 실현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2천조국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방산주를 매수하는 게 유효한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배경부터 보면은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그 증액을 한다는 건데 그럼 0.5조 달러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관세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관세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해석이 미묘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상당한 증액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방산업체한테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방산 예산을 뜯어보면은 유지관리비나 군 인력 증강, 그리고 R&D, 그리고 무기나 장비 구입 이쪽인데 무기나 장비 구입하고 R&D 쪽의 비중이 각각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정도를 뜯어보면은 R&D 쪽이 11% 비중에서 17% 정도까지 늘어났고 최근에 한 20% 내외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R&D에 가장 특화된 방산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를 꼭 찍어서 얘기하자면 팔란티어 정도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 지난 12월 달에도 미 해군과 함정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얻었는데 그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미 해군의 그 함정 건조 능력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거기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기업 그룹과도 팔란티어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팔란티어를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서부터 궁금해지는 것도 이겁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건 어쨌든 새로운 방산주잖아요. 예. 근데 전통 방산주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유인 전투기를 개발하냐? 유인 헬기는 도대체 뭐하러 만드냐? 앞으로 어차피 무인기로 다 바뀔 거다. 이렇게까지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온다면 이 전통 방산주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건지 첨단 방산주만 계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전통 방산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험한 말을 하자 방산주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산
기업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무기나 장비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 행정부의 방산 확충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연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해외로 베네수엘라하고 뭐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 대리인들한테 주담대 채권 매입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를 낮추겠다. 야, 미국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특별한 대통령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시켰는데 과연 이런 조치들로 미국의 집값이 잡힐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이 어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낮아질 것인지, 최루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금리하고 연관이 되는데 미국채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6%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건설업자들도 그 높은 금리를 조달을 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쪽에서도 높은 모기지 금리를 활용을 해서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활용을 해서 모기지 채권을 사면은 모기지 금리 자체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는 뭐 섹터나 뭐 시장이나 별개로 저는 그냥 중립적인 이슈로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출 금리에 대해서까지 개입을 하는 모습, 누가 봐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궁금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과감한 조치들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중간 선거까지 남은 한 10달 좀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제, 외교, 안보 이쪽에서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광폭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 쪽에서 그 치적을 나타낼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DP 성장률도 최근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도 좀 잡히고 있고 그로 인해 금리도 지금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 떨어질 요소가 있고 또 연준을 압박해서 그 기준금리도 좀 낮출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하에서는 증시가 신고가 부근에서 거의 거래가 될 것 같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내가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살리고 봐라 최고가 그리고 경제도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중간 선거의 레버리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올해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이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